네, 한 주간의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한류 하면은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열풍이 불다가 거긴 좀 이렇게 한풀 꺾인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류의 근본적인 중심축이 바뀌는 어떤 징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한류의 중심축이 그 전까지는 일본이었고 네. 그리고 케이팝이 한류의 중심이었고 근데 앞으로는 중국이 중심축이 되면서 또 드라마 한류가 부활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신호탄으로 얼마 전에 상속자들이 크게 히트를 했고 중국에서 그리고 이번에 별에서 온 그대 열풍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가 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에는 여주인공 전지현 씨가 옛날에 엽기적인 그녀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왈가닥 캐릭터 이게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은 400년 전에 조선으로 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한 전통적인 느낌이 또 중국 분들이 친근감을 느낀 것 같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망을 하게 되는 완벽한 남자의 느낌, 잘생기고 돈 많고 여자를 위험해서 구해주며 지적이고 외계에서 왔다는 신비로움까지 있고 400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정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심을 흔들면서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선망할 만한 화려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폭발적인 열기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심을 파고드는 요소들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그동안 정규 편성이 돼 있던 우리 드라마들도 폐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것이 이제 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일본이 최근에 갑자기 극우파들이 준동을 하면서 우경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위에서는 또 수상이 나서서 우경화를 하고 있고 일본의 젊은 네티즌들은 요즘에 넷 우익이라고 해서 또 역시 또 이 젊은이들이 혐한류 바람을 부추기면서 한류 거리에 나가서 이분들이 매주마다 시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틀어주는 방송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방송사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한류 드라마나 우리나라 아이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거의 사라져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서만 거의 좀 남아있는 이런 식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한류가 굉장히 유축이 되는 건데 일본이 그렇게 극우화로 가면서 중국 분들이 이제는 또 한국에 뭔가 조금 동지의식, 우호의식 그런 걸 갖게 돼서 중국에서는 또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한류가 굉장히 또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한류 인기하면 우리끼리 그냥 뭐 이렇게 자가 발전, 그렇죠. 자화자찬, 자화자찬, 뭐 이런 게 아닙니까? 혹시 진짜로 뭐 그게 이제 이번에 있어요,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이 정말 이례적인 것이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것을 다뤘고 기사로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간지가 뉴욕 타임스와 더불어서 워싱턴 포스트죠.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에서의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이라고 해서 한 면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낯뜨거울 정도로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이 최근에 뭐 테러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양회라고 불리는 거기에서 중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한국 드라마 열풍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이례적인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중국 고위 인사가 별에서 온 그대는 우리 중국의 문화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인 현상, 이례적인 열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하면은 뭐 대장금의 이영애 씨라든지 뭐 겨울연가의 배용준 씨, 최주우 씨 정도 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별그대 때문에 김수현 씨가 단연코 으뜸으로 섰죠. 네, 지금 김수현 씨가 중국에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포털 인물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또 중국 SNS 검색어 1위에 도민준 살려줘가 오르기도 했는데 도민준이 김수현 씨의 극중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일간지에서 한 면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김수현 씨 기사를 내고 있고 이 거리의 잡지 가판대에는
김수현 씨 사진이 표지에 쭉 깔려 있습니다. 예. 엄청난 인기고 김수현 씨를 모델로 세운 우리나라 제과 브랜드는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30%가 올라가고 김수현 씨 입간판을 끌어안고 지금 막 기념사진을 찍는 풍경이 네. 나타나는가 하면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최강대내라고 출연을 했는데 네네. 출연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이상, 어우. 1회 출연료가 이야. 그 프로그램에서 김수현 씨를 모셔가기 위해서 예. 전용기를 파견을 했고 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김수현 씨는 아마도 여유 있게 300억 원 이상의 수입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네.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수현 씨 이전에는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가 예. 또 인기를 지금 끌었잖아요. 이민호 씨는 김수현 씨보다 먼저 자리를 그렇죠. 잡아서 예. 한류 쌍별이라고 요즘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민호 씨는 엄청난 인기입니다. 공항에 이민호 씨가 입국을 할 때 바리케이트가 무너져서 마비지경이 돼가지고 긴급히 VIP로 분류를 해서 특별 입국을 하고 네. 그리고 김수현 씨 저 세계 최대의 오픈마켓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 모델이 이민호 씨가 돼서 예. 촬영을 할 때 거리가 마비가 돼서 이 보호 공안 요원이 뭐 200명 이상이 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CCTV 춘환이라는 최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 시청자가 7억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인데 오, 네. 거기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민호 씨가 올 초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할 때 그 춘환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맡아왔지만 방송국 우리 여기자들까지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경우는 처음 보겠다. 그리고 CCTV 관계자가 이민호 추적자들을 엄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네. 중국 분들이 지금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어서 예. 이민호 씨와 김수현 씨가 당분간 아시아 최고의 한류 스타로 군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예, 그럼 그렇습니다. 뭐 이제 후속 그 작품도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일본도 이제 한때 이제 뭐 한류 바람이 뭐 엄청나게 뭐 네. 영원히 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은 혐한론이 이제 그렇습니다. 있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중국도 옛날에는 또 약간 혐한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요즘엔 또 이제 한류 열풍이 예. 이제 일고 있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예.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태도가 네티즌들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이런 거 네. 다 번역이 돼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댓글 조심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댓글. 근데 댓글 게시판에서 보면 중국을 상당히 뭐 좀 이렇게 가볍게 보는 듯한 예.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국민 감정이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은근히 중국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는 듯한 발언을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할 때가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이게 한일 한중 양국의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그게 한류의 밑바탕이 될 겁니다. 예. 작은 실수 하나로 뭔가가 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과거에 중국의 한류 스타 한 명이 우리나라 예능 프로 나와서 네네. 중국에 돈 벌러 간다는 식으로 말 한번 했다가 예. 그게 중국 네. 전역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군요. 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배우 우봉식 씨가 우봉식 씨. 생활고로 스스로 예. 목숨을 끊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봉식 좀 전까지 그 뭐 300억이 이 어떻고 이런 사진의 주인공이 예, 이분인데 예. 이 과거 이제 대조영의 조연으로 나왔던 분인데 예. 드라마 예. 이 어떤 배우는 한류 스타가 돼서 뭐 몇백억의 수입을 올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무명 배우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번에 또 이 우봉식 씨의 자살로 네.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 네. 한국방송연기자 노조에 의하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배우는 극소수다. 70% 이상의 배우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데 예. 그 소득 중에서 20-30%를 캐스팅 디렉터한테 떼고 그리고 또 지방 로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지비로 쓰다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살했던 정하열 씨도 예. 그분이 드라마 캐스팅도 되고 CF도 찍었지만 자신이 배우 생활하면서 내 손에 쥔 소득은 0원이었다. 한 푼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 그 연예 산업, 드라마 산업의 그림자가 아닌가 그런 어떤 비극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2011년인가요? 작가 최고인 씨가 이제 생활고로 네. 숨진 뒤에 이제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네. 분들의 이제 뭐 생활고 생활을, 이런 걸 좀 예.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최고원 법이라는 이른바 게 최고원법이라고 제정되지 네.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뭐 좀 그 다음에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 근데 이게 법이 있어도 현실에 적용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얼마 예. 전에 세모자 네네네.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잘 모를 때도 있고 적용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른바 최고헌법이 뭐 일정 정도 뭐 작품을 몇 편 이상 발표해야 되고 뭐 몇 편 이상 출연해야 되고 이런 그 하한선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의 손길이 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주간의 대중문화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